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화면 송출하겠습니다. 짠. 네, 일단 현관이고요. 네, 현관 옆이 바로 화장실이거든요. 네, 지금 여보세요. 아기가 자고 있어서 요 아기 방은 설명을 먼저 해도 될까요? 네, 네네. 저희가 여기서 아기가 자는데 여기에 이걸 달아놨거든요. 근데 제가 아기를 재우는데 얘가 자꾸 움직이더라고요. 돌아가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그냥 돌아가는가 보다 하고 멍하게 쳐다보는데 갑자기 좌우로 엄청 빠르게 얘가 움직이더라고요. 여기 모빌 같은 거 안에 인형을 넣어놨었는데 네. 혹시 그거 때문인가 싶어서 일단 그거는 버려놨고요. 그리고 여기 거울에 검은 형체가 지나가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방에만 자면 가위를 눌리는데 계속 같은 여자가 나와요. 이거 신축 건물 아닌가요? 아니요, 저희는 한 10년 됐는데 저희가 재작년 12월 달에 들어왔거든요. 그때 올 리모델링을 싹 다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저쪽 여기 라인 이 창문이거든요. 저 창문 라인이랑 이 창문 밑에 쪽 이 싹 다 곰팡이가 썰어져 있고요. 그리고 처음 이사 왔을 때가 저희가 12월 달이라서 겨울이었는데 요 방 바닥에 러그를 깔아뒀었거든요. 근데 이 방만 들어오면 러그가 너무 축축한 느낌이 나는 것처럼 습하다고 해야 되나, 이 방이. 그리고 지금 여기가 저희가 공사하자마자 지금 안 보이실 텐데 보여요. 보여요. 여기가 계속 이렇게 곰팡이가 생겨서 저희가 인테리어 하시는 분한테 여기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위층에서 누수가 있는 거 아니냐 해서 그분들이 이제 와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위층 누수는 아니라고 이 집 자체에서 그런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이 방은 그렇고요. 여기는 그냥 저희가 창고로 쓰는 방이라서 아예 들어가지를 않는 방인데 그럼 애기 방을 어, 이쪽으로 옮겨 보실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침대를 그래서 요즘에 계속 옮길까 말까 이러고 있었었거든요. 네, 네, 저희가 이게 신청한 그 당일날 저기 보면 홈캠이 있어요. 네. 네. 저번 주 토요일에 이제 부모님 집에 이제 간다고 그 다음날 또 전국적으로 비 온다 해가지고 창문을 싹 다 닫고 갔었는데 홈캠이 계속 울리더라고요. 화면은 저쪽 침대를 보고 있는 화면이기 때문에 소리로 이제 녹화가 됐다고 들어보니까 창문 열고 있을 때 한 번씩 문 쾅 세게 닫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 소리가 몇 번이나 녹음이 되더라고요. 몇 시간에 한 번씩. 저희가 그것 때문에 바로 그날 신청을 했는데 집에 와가지고 창문을 다 닫고 이 방문을 저희가 아무리 세게 닫아도 안 닫혀요. 그렇게는. 꾹 눌러야 닫히는 그런 식이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팬트리, 네. 여기가 거실인데, 이번에 삼성 냉장고에서 저런 문양으로 나왔던데. 이건 삼성 LG예요. LG가 따라했네. 죄송합니다. 네. 어이쿠 틀렸군요. 네. 여기가 주방이고요. 여기는 그냥 세탁실, 쓰레기도 여기다 두는 그런 공간이고, 여기가 안방이,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땐 리모델링해서 깔끔한 거. 집 보러 온 거 아니지? 죄송합니다. 좀 보고 얘기 좀 해줘. 아니, 보고 있어요, 열심히. 여기는 그냥 이런 드레스룸이고, 이쪽은 화장실이거든요. 제보님 혹시? 종교가 어디예요? 종교는 없는데, 이거를 말씀을 드려요. 해줘야 저희 돼요. 시어머니가 네. 사별하시고 재혼을 하셨는데 그 재혼하신 분이 뭐 자칭 스님이에요. 저희 결혼식 날도 승복을 입고 오셨었거든요. 왜 자칭이라고 왜? 스님은 스님이 그러니까 왜 뭐 스님에 대한 공부를 하셨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머리 밀고 그냥 승복을 입고 다니세요. 절 네.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가정집에 불상 같은 게 엄청 많고 가정집에 그 집에 갔다가도 애가 엄청 크게 다쳐가지고 전신 화상을 입었었거든요. 그 이후로 저희는 시댁을 안 가는데 누가요? 저희 애기가요. 그 일 있고 나서부터 현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 전에도 있었는데 거기 갔는데 다친 거예요? 시기가 그때랑 비슷하기는 해요. 근데 정확하게 그때 이후인지 이전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처음에 이 집에 왔을 때는 별로 이상한 건 못 느꼈었거든요. 저희가 여기 올 때 제가 만삭이어가지고 이사를 왔는데 여기 와서 임신 중에 디스크가 터졌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애 낳고 바로 수술을 했었고 지금 장애 진단까지 받은 상태예요. 다리 오른쪽이 감각이 없는 상태고요. 어머니한테 사주 같은 거 준 적 있어요?
제 날짜가 안 좋다고 해서 평생 생일을 챙기지 않았고 날짜를 누가 생일 물어보면 바꿔서 얘기하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일 날을 태어난 날 아닌 다른 날로 얘기를 하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신랑도 여기 집에 와가지고 편두통이 좀 많이 심했어요. 병원을 가도 뭐 온갖 검사를 해도 원인은 없다. 그래서 정 안 돼가지고 무슨 침수론 같은 데 가가지고 그 장님이 하는 데인데 대바늘을 코에다가 넣어가지고 뇌에 피를 코로 뽑는 뭐 그런 시술까지도 아, 나 받았었는데 그거 저거 안 좋은 거야. 결국엔 안 돼서 그냥 뭐 진통제든 주사든 맞아도 소용이 없는 상태에서 결국에는 막 자해하는 것처럼 자기 머리를 막 때리면서 소리를 질러가지고 그때 119에 한번 실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의학적으로 아예 연관 없는 거 아시죠? 그렇다더라고요. 저희 네. 아빠 말로는 한 사람 머리에서 피를 왜 빼냐고 죽은 사람도 네. 아니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기에 주로 앉아 있어요. 그날도 여기에 앉아서 아기는 제 다리 사이에 서가지고 있었는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옆으로 여는 건데 들 이렇게 열리는 소리가 나길래 저는 신랑이 온 줄 알고 저희는 이제 강아지가 2마리가 있어서 그런 소리가 나면 바로 막 짖으면서 뛰어가요. 근데 아니야 다를까 내가 또 뛰어가길래 맞나 보다 했는데 조용하길래 몰래 와서 놀래키려고 그러나 싶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일단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스펀지 느낌의 슬리퍼로 이게 저희 요 바닥을 쓸면서 걷는 소리가 나길래 얼마나 또 장난치려고 저러고 있나 싶어서 딱 나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다시 여기 앉아 있는데 갑자기 팬트리에서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가 쾅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 죄송한데 그러고 나서- 지금 시어머니 쪽하고 만나시나요? 네네. 스님 분도 만나시나요? 네, 가면은 아기가 지금 몇 개월이죠? 애기 13개월이요. 그러니까 이 일이 벌어진 게 이 집에 와서부터 시작인가요? 아기가 태어나서부터 시작인가요? 뭐 굳이 막 끼워 넣자면은 제가 여기 와서 디스크가 터졌다 이거부터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면은 그때부터인 것 같아요. 시어머님 집 갔다 와서 왜냐면 그전에는 딱히 이렇다 할 만한 게 없어요. 저는 공포방송을 되게 좋아해서 매일매일 거의 시청을 하고 하루 종일 틀어두거든요. 그걸 보면서 되게 무섭다 이 정도만 생각했었지 막 더 이상의 생각은 안 들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온몸에 소름이 돋고 집에 있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애기도 이제 신랑이 늦게 오면 제가 재워야 되는데 못 재우겠고 새벽에 깨도 못 가겠더라고요. 저는 저 방이 무서워서. 저 방만 그런 거죠? 처음에 저 방 현상을 보기 전에는 제가 항상 여기 소파에 앉아 있으면 여기 모서리 이쪽이랑 저쪽 모서리에서 그럼 분명히 뭐가 있다가 제가 그쪽을 딱 보면 없는 그런 시선을 계속 받았어가지고 신랑한테도 아 자꾸 저기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보면 없다 이런 얘기를 그냥 흘러가듯이 했었거든요. 그럼 이제 본인으로 넘어갈게요. 얘기를 좀 뭔가 성격적이나 이런 게 변한 게 있나요? 우울증 이런 건 없으시죠? 산후우울증이나 뭐 아. 이런 거. 산후우울증이 원래 낳고 거의 초반에 온다고 들었는데 저는 초반에는 없었거든요. 사람들이 와 진짜 산후우울증 하나도 없이 대단하다 이랬었는데 중반부터 좀 세게 오더라고요. 그냥 하루 종일 우울해가지고 제가 아닌 느낌이 들 만큼 얘기를 종합적으로 네. 얘기하면 애기한테만 지금 보면 간섭을 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문을 쾅쾅 닫는 거의 의미를 애기를 놀래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표시. 하는 거 표시고 중문도 똑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누가 지금 이 집을 왕래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의심을 해봐야죠. 누가 들어오느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거를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자칭 스님이라고 할게 뭐라고 표현을 못해. 그분 네. 물어보세요. 왜냐면 어머니가 제보자님이 생일밥이 안 좋기 때문에 다른 생일을 말하고 다니라고 했댔잖아요. 근데 제가 계속 지금 들은 생각은 아이 이름 올렸어요 거기. 네 맞아요. 그러니까 명 팔았죠. 아 그러면 다른 엄마가 들어왔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아까부터 생각하고 있던 게 이거는 연꽃 사이에 명을 올려서 명을 팔았다 아이 이름을 판 거예요. 그럼 죽은 엄마가 들어온 거네. 그쵸? 저희가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계속 보고 있던 게 그거예요. 아 명을 팔았구나. 그러니까 그거 아니고서는 얘기가 안 되니까 자칭 스님분이 계시고 자칭 스님분께서 그쵸. 또 빌어줬을 거고 빌어줬다고 쳤을 때 그렇게 되면 누군가가 들락날락 할 수 있다는 건 아이의 그거랑 제보자님의 사주랑 명 올릴 때 진짜 생일로 했나요? 가짜 생일로 했나요? 진짜 생일. 집 주소 썼겠다. 네. 충분히 안 좋은 게 왕래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저도 아이 있는 집은 웬만하면 더 좀 디테일하게 보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 하나밖에 저한테는 안 보이더라고요. 위험하겠다. 간섭하는 거 엄마가 둘인 거네. 그쵸. 아이한테도 안 좋은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까 모빌이 계속 돌아간다 했잖아요. 그럼 네. 놀아주는 거일 수도 있는 거고 무언가가. 애기가 맨날 저 모빌을 보고 인사를 해요.
귀신이 엄마 행세를 하는 거야? 그리고 또 생각을 해봐요. 제보자님 저기 방에서 자면 여자를 보고 가위 눌린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한 네. 거지. 자기가 있는데 왜 여기 있어? 이런 개념. 내려달라고 해야 되나? 근본적인 부분이 그건가? 네. 그거 내리다가 뭔가 되려나? 거의 뭐 불상이랑 모신다고 했잖아요. 일단 그걸 네. 한번 싹 내리고 여기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를 한데도 끝이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탔잖아요. 그러니까 위임이 됐는데 갑자기 못 들게 하면 이제 제보자가 타켓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내리면서 동시에 못 들어오게 막아야죠. 이게 그러면 가짜 귀신 엄마가 들어오는 거야? 그렇죠. 왜냐면 사주로 붙여놨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제보자님을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야? 일단 들어와가지고 그 엄마하고 얘기를 해봐야 돼? 아이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죠. 왜냐면 명을 팔은 거기 때문에 명을 내가 다시 갖고 오면 되는 거라. 근본만 좀 없애주시면 오히려 전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죠. 좋아요 제보자님 그러면은 여기 지금 저희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네. 명 팔았다 이런 거는 생각도 못 했어가지고. 저도 그렇죠. 이제 걱정인 게 뭐냐면 일단 A가 간섭돼 있는 건 저희는 사실상 안 가요. 왜냐면 삼신할매 버프가 있으니까 삼신할매가 알아서 해주겠죠. 이게 맞죠. 귀신이 있으면 신도 있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좀 특이 케이스인 게 삼신할매가 엄마로 착각하는 경우에는 못 건드는 건 맞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제보자님 자체가 지금 이제 미신적으로 제보자님이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애기가 좀 뭔가 다친다든가 그럴 수 아니면은 애기가 엄마를 좀 거부할 리는 없겠죠. 애기가 엄마가 그래도 거부했었어요. 뭐? 저를 되게 거부했었어요. 저에게는 진짜 사람 보는 사람마다 다 신기해 하거든요. 왜 엄마를 왜 거부해? 그럼 저는 맞네. 당연히 아빠가 잘해줘서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빠만 찾아요. 어머니 집 갔을 때 아기가 화상 입었다 했잖아요. 그때도 네. 어머님이 옆에 있었나요? 네네네네. 일단- 제가 바로 옆에 있었어요. 아이고. 흉도 지금 저 있겠네. 근데 어디서 오는 거야 그 여자가? 아까 자칭 스님이라 했잖아요. 근데 자칭 스님이라고 원불이 들어오고 그럼 거기서 경을 외웠을 거예요. 공부를 아무리 안 한다 해도 기도는 한단 말이에요. 원불에 대놓고. 근데 믿음 자체가 줄이 없는 상황에서 뭐 하는 건 좋은데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 아닌 이상 이름을 올린 거잖아요. 사주를. 그치. 그러니까 거기 앞에 대고 빈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온지 몰라요. 근데 기도문에 명패를 올릴 때는 여기 집 주소와 제보자님 가족분들의 사주를 읊으면서 기도를 해요. 빌었을 거 아니에요. 자식 크게 해달라. 거기서 온 거죠. 어쩔 수 없어요. 거기서 온 거예요. 그리고 저는 신랑이 출장을 한 번씩 가는데 불을 다 켜고 자요. 불 끄면 자꾸 누가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애기 방도 불이 켜져 있구나. 원래 보통 꺼놓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른쪽 다리도 그렇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안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오른쪽 귀도 아픈데 병원을 가도 아무 그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분도 문제가 있긴 있구나. 근데 아까 허리 수술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힘이 없구나 제보자님이 지금 복잡하시구나. 그래서 그리고 그렇구나. 신랑이 하는 일도 너무 안 돼요. 진짜 너무 안 돼요. 여러 가지가 다 한꺼번에 오셨구나. 자꾸 시어머니가 계속 연락이 오시거든요. 뭔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애기한테 자꾸 얘기를 해래요. 애기한테 그러면 얘기하고. 들어주고. 그거 뭐 시어머니가 뭘 했나? 애기한테 뭐 붙여놨구나. 그러니까 애기 명을 아까 팔았다 했잖아요. 애기한테 뭐 붙여놨으니까 애기한테 얘기하면 애기 옆에 누가 있으니까 그걸 듣고 나서 어떻게 해줘. 그러니까 제보자님이 계속 아프지. 일단은 그거는 저희 견해입니다. 시어머니가 네. 뭔가 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저희가 얘기하는 네. 거는 저희가 모르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뭐 이상한 거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맞아요. 고부 갈등 생기니까. 근데 시어머니가 결혼을 하시고 나서 저희 가족들하고 연을 끊다시피 하거든요. 너무 맹신하셔가지고 그분한테. 그 분한테 그럼 모든 걸 하는구나 지금. 이거는 저랑 신랑의 추측인데 원래 살아 계셨던 시아버지 댁이 진짜 좀 많이 잘 사는 집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많던 돈을 없어요. 돈이 없고 어디 갔냐면 절 지어야 된다고 자꾸 그 말만 하시거든요. 근데 막상 절은 없어요. 야 너 살 날릴 줄 아냐? 싹가능하죠. 일단 뭔지 모르겠는데 자칭이잖아요. 싹가능하죠. 가뜩이나 뱃살 쪄가지고 죽겠는데 이거 살살거리게 만드네. 그러면 안 되지만 뭘 하지는 않을게요. 만약에 저희가 이제 가족하고 가면은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냐면은 일단은 그 여자를 부를 거예요. 일단 저 패고 진또가 접신해서 또 한 번 패고 그 다음에 진또가 접신 풀고 또 한 번 패고 어디 가는지 본 다음에 거기 쫓아가서 또 패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할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괜찮아요. 뭘 괜찮아요. 뭘 괜찮아요. 내가 만든다는데. 그냥 다 패버릴게 그냥 후드로 패. 아니, 내가- 오면 온 대로 패버리고. 얼굴 빨개지는 거 봐. 내가 만든다고. 아니 어이가 없잖아. 솔직히 말해서 뭐 귀신 주제에 와가지고. 나를 왜 만든 건데? 방어수에 들리느냐? 제보자님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힘드시겠지만 버티세요. 네. 저희가 갈 때까지. 그리고 제보자님 만약에 이제 저희가 갈 건데 가정법을 취소하시면 주소 다 공개할 거예요. 네. 이 집 시어머니 이사
일단은 저희가 진짜 도움이 되고 싶네요, 제보자님.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보자님 조금만 더 힘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카톡 꼭 보내주세요. 연락처 주소 보내주세요. 네. 자, 일단 이 집은요, 가장 키포인트는 아이 옆에 무엇이 있느냐, 그리고 엄마 옆에 무엇이 있느냐, 그리고 누가 이 집을 들어왔는가, 무슨 사연이 있는가, 이거 키포인트로 잡을게요.